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칭찬한 한국인을 아시나요? 그의 미국 생활은 차별과 멸시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선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소용없어. 아시아인은 따라올 수 없는 벽이 있거든. 기술을 훔쳐가는 건 너희 전문이잖아. 아시아인이 미국 대표? 웃기지 마. 차별과 멸시를 받아도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의 가족, 그의 꿈, 대한민국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가 만든 기술이 전 세계를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이 소녀는 어떻게 모든 편견을 깨부수고 백악관에서 전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작은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한준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세탁물을 정리하고 있었죠. 한 손님이 들어오시더니 제게 세탁물을 던지듯이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영원히 이런 일이나 하면서 살겠지? 아시아 놈들은 이런 게 천직이잖아.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가게 운영을 위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네, 잘 세탁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세탁소에서 일하는 시간은 늘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요. 하지만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로봇 공학자가 되어 세상을 바꾸고 싶답니다. 매일 밤 부모님이 주무시는 시간, 좁은 방에서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 로봇 공학 논문을 읽어요. 무거운 세탁물을 나르고 기계를 돌리는 와중에도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공학 이론을 정리하죠. 또 다른 손님이 말했어요. 너도 결국엔 여기서 평생 일하게 될 텐데 공부는 왜 하니?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손님, 세탁소 일이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다만 제게는 다른 꿈이 있을 뿐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공부하는 걸 보실 때마다 걱정하세요. 한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어깨를 두드려요. 아버지는 말없이 커피를 건네주시고 형은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제 책상에 몰래 간식을 놓고 가요. 저는 압니다. 우리 가족이 이민자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차별을 견뎌왔는지를요. 언어의 장벽,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매일같이 마주하는 편견까지.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제 꿈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만들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답니다. 밤늦게까지 논문을 읽다 보면 때론 절망감이 밀려와요. 누군가의 차별적인 말이 머릿속을 맴돌 때면 더욱 그래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세탁소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다짐하죠.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고요. 매일 아침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해요. 이 소리가 언젠가는 제가 만든 로봇이 움직이는 소리로 바뀔 거라고요. 차별과 편견의 벽을 뚫고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도전할 겁니다.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멸시 어린 눈빛이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그들의 차별이 제 꿈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리고 오늘 저는 그들에게 보여줄 기회를 얻었답니다. 학교 수학 경시대회 날이에요. 아침 일찍 세탁소 일을 마치고 학교로 향했죠. 교실에 들어서자 다들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이한준도 참가하네. 설마 진짜 풀 수 있어서 온 거야? 누군가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들렸죠. 시험이 시작되고 저는 문제에 집중했어요. 수식이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가며 답이 보이기 시작했죠. 손이 생각보다 더 빨리 움직였어요. 30문제를 15분 만에 다 풀었답니다. 채점관은 제 답안지를 보더니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어요. 이한준 학생, 잠시 나와보세요. 교무실로 불려갔어요. 이렇게 빨리 푸는 건 불가능해요. 부정행위를 한 게 분명하죠?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했죠. 다시 한번 풀어보면 될까요? 새로운 문제를 받아들고
선생님들 앞에서 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빨랐죠. 10분이면 충분했어요. 선생님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너희 같은 애들은 수학밖에 모르잖아. 라는 말이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결과 발표날 교장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전국 수학 경시대회 1등 이한준 학생입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만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시아 애들은 수학만 잘하지.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수학은 로봇공학의 기초잖아요. 제 꿈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딘 거죠.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트로피를 들고 세탁소로 돌아왔을 때 부모님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우리 아들. 어머니는 말씀을 잊지 못하셨죠. 아버지는 평소처럼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형은 늦은 시간에 퇴근하고 돌아와 제게 엄지를 치켜 세웠답니다. 그날 밤 트로피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차별과 편견에 맞서 제 실력을 증명해낸 첫 순간이었죠. 이것이 제가 꿈꾸는 미래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거예요. 로봇 공학자가 되어 세상을 바꾸고 싶은 제 꿈이 이제는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트로피 옆에는 내일 세탁해야 할 옷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 일들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그날 제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답니다. 수학 경시대회 시상식이 끝난 후 한 교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조나단 블레이크 교수님이었죠. 이한준 학생, 너의 문제풀이 방식이 아주 독특하더구나. 특히 마지막 문제에서 보여준 접근법은 내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창의적인 방법이었어. MIT 여름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지 않을래?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MIT는 제가 늘 꿈꿔왔던 곳이에요. 세계 최고의 로봇 공학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너 같은 이민자한테 그런 기회가 올 리가 없어. 세탁소나 계속하지. 무슨 MIT야? 그부들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답니다. 블레이크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세탁소에서의 일상, 로봇 공학자가 되고 싶은 꿈, 그리고 매일 밤 공부하는 이야기까지. 넌 특별해, 한준. 너의 열정이 바로 MIT가 찾는 것이야. 게다가 너의 수학적 직관은 정말 놀라워. 이런 재능을 그냥 묻어두면 안 되지. 교수님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준비하는 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세탁소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주변의 시선은 더 무거웠답니다. 걔네들은 돈도 없을 텐데 어떻게 가냐? 어차피 떨어질 텐데 왜 저러나? 자기 주제도 모르고. 이런 말들이 매일같이 들려왔죠. 하지만 가족들은 달랐어요. 부모님은 밤늦게까지 일하시며 프로그램 참가비를 모으셨고 형은 자신의 월급을 보태주겠다고 했죠. 내 꿈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어머니의 말씀에 더욱 힘이 났어요. 아버지는 평소처럼 말씀이 없으셨지만 통장을 건네시며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답니다. 드디어 MIT 캠퍼스에 발을 들였을 때의 그 설렘을 잊을 수 없어요. 연구실에는 최신 로봇들이 가득했고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있었죠. 처음으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곳에서는 제 피부색이나 출신을 보는 게 아니라 제 아이디어와 열정을 봐주니까요. 연구실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로봇 기술을 직접 배우고 실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갔죠. 블레이크 교수님은 제 아이디어를 항상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한준, 내 생각은 정말 혁신적이야. 이런 관점은 본 적이 없어. 특히 로봇의 움직임을 최적화하는 내 수학적 접근법은 놀라워. 하지만 여기서도 차별은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저를 멀리했고 제 의견을 무시했죠. 네가 뭘 알겠어?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저는 제 실력으로 증명해냈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프로젝트를 완성했고 결국 최우수 평가를 받았답니다. 그들의 편견 어린 시선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는 걸 보는 건 정말 짜릿했어요.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블레이크 교수님이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한준, 넌 분명 훌륭한 로봇 공학자가 될 거야. 다음 학기에 있을 국제 로봇 공학 대회에 참가해보지 않을래? 내가 보여준 잠재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그 말씀은 제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답니다. MIT에서의 경험은 제게 자신감을 주었고 앞으로 마주할 어떤 차별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다는 걸 곧 깨닫게 되었죠. 국제 로봇 공학 대회 준비를 위해 팀을 꾸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제가 MIT 여름 프로그램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관심을 보였죠. 하지만 팀 미팅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시아인들은 창의력이 부족하잖아. 내가 리더를 맡으면 우리 팀 평가가 낮아질 거야. 마이크, 제임스, 사라.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었지만 저를 팀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매번 무시되었고 팀 미팅에서도 제 발언은 중간에 끊기기 일쑤였죠. 너는 그냥 계산이나 해. 아이디어는 우리가 낼게. 이런 말들이 매일같이 반복되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매일 밤 연구실에 남아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죠. 다른 팀원들이 퇴근한 후에 고요한 연구실에서 저는 로봇의 움직임을 최적화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냈어요.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냈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실 불빛이 켜져 있는 걸 본 경비원 아저씨는 매일 커피를 타주시며 응원해 주셨어요. 팀 미팅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던 그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마이크가 제 연구 노트를 몰래 가져가 자신의 것처럼 교수님께 보고했던 거예요. 내 아이디어는 훔쳐도 모를 거야. 어차피 넌 이민자 주제에 항의도 못할 테니까. 그의 비웃는 얼굴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더 큰 상처는 교수님들이 마이크의 발표를 듣고 감탄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저는 팀에서 제외되었답니다. 내가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이번 대회는 참가하지 않는 게 좋겠어. 그날 밤 연구실을 나오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어요. 세탁소에서 겪었던 차별과는 달랐어요. 이건 제 꿈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에게 전화했어요. 형, 나 포기하고 싶어. 형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죠. 내가 지금 포기하면 그들 말이 맞아지는 거야. 넌 항상 더 강했잖아.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블레이크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말씀드렸죠. 연구 노트와 개발 과정이 담긴 모든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답니다. 한준, 넌 정직했어. 그리고 그게 내가 진정한 과학자라는 증거야. 이런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아무나 가질 수 없어. 그 일은 결국 밝혀졌어요. 마이크는 대회 참가 자격을 박탈당했고 저는 새로운 팀을 꾸릴 기회를 얻었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경험이 제게 가르쳐준 교훈이에요. 차별과 배신은 제 꿈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오히려 이런 경험들이 제 꿈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것도요. 새로운 팀과 함께 대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제가 겪은 이런 차별과 편견들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이 로봇 대회가 될 거예요.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 편이 되어줄 진정한 동료들과 함께니까요.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 편이 되어줄 진정한 동료들과 함께라는 게 든든했죠.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답니다. 블레이크 교수님이 저를 연구실로 부르셨어요. 한준, 내가 백악관 STEM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어. 순간 귀를 의심했죠. 교수님은 이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개발한 로봇 알고리즘이 높은 평가를 받았어. 게다가 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길을 걷다가 들은 누군가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거든요. 아시아인은 로봇이나 만들지 대표가 될 수 없어. 돌아보니 전에 제 아이디어를 훔쳤던 마이크와 그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의 비웃음 속에는 여전히 차별과 편견이 가득했어요. 너 같은 애가 백악관에 간다고? 웃기지 마.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 마이크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니까요.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긴 말씀을 하셨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아들. 형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어요. 봐, 내가 말했지. 넌 할 수 있다고. 컨퍼런스 준비는 쉽지 않았어요.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도 계속해서 의심이 들었죠.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다들 날 어떻게 볼까? 하지만 그때마다 세탁소에서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그 힘든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발표 전날 워싱턴 DC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제 미래처럼 반짝였죠. 이제는 알아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그 모든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며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걸요. 호텔방에서 발표 연습을 하면서 문득 세탁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는 부모님, 공장에서 야근하시는 형, 그리고 제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이제는 제가 그분들의 희망이 되어야 할 차례였죠. 다음 날 아침, 백악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제 성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저처럼 꿈을 가진 모든 이민자들, 차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답니다.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죠. 이제 저는 알아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그 모든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며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에게 그 희망이 될 차례라는 것도요. 회의장으로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백악관 회의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어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는 천장, 역사적인 초상화들로 장식된 벽, 그리고 각국의 과학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그리고 앞줄 중앙에는 미국 대통령이 앉아 계셨어요. 발표대에 올라서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수많은 시선이 저를 향했죠. 그 중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의심스러운 표정도 보였어요. 누군가는 저 아이가 정말 그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만든 걸까? 하고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발표 자료를 펼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준입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어요. 세탁소에서의 경험, MIT에서의 연구, 그리고 새롭게 개발한 로봇 기술에 대해 설명했죠.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이 어떻게 로봇 공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지 열정을 담아 발표했어요.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한 저명한 과학자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 같은 아시아인이 미국의 기술 혁신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중요한 기술은 미국인의 손으로 개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한 담담한 마음이 들었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과학과 기술에는 인종이 없습니다. 수학 공식은 제가 아시아인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로봇은 제 피부색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죠. 혁신은 열정과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지 출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저는 브롱크스의 작은 세탁소에서 자랐습니다. 매일 밤 부모님의 일을 돕고 그 사이에 로봇 공학을 공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고 제 꿈을 비웃었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런 편견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단순히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처럼 꿈을 가진 모든 이민자들, 차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이한준 군, 자네의 용기와 진정성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진정한 모습이야. 인종과 배경을 넘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야. 자네야말로 진정한 미국의 미래라네. 대통령의 말씀에 회의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어요. 질문했던 과학자의 얼굴이 붉어졌고 블레이크 교수님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아까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는 거예요. 발표가 끝난 후 대통령은 직접 저를 불러 악수를 청하셨어요. 자네가 바로 미래의 희망이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나라의 과학기술을 이끌어주게. 정부가 자네의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네.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 MIT 측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제 연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결정되었다는 거였죠. 이제 제 꿈은 더 큰 날개를 달게 되었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워싱턴의 밤하늘은 브롱크스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크게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알았거든요.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길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요. 이제 저는 단순한 꿈꾸는 소년이 아니에요.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닌 모두의 희망이 될 거예요.